레필입니다. 8월 16일 진단키트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는 개인 사정으로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아주 크게 좀 내려갈 뻔 했는데요. 다행히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받쳐주면서 적정하게 내리면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코스피가 좀 심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에 이어서 또 그제에 이어서 또 아주 크게 2조 7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했고요. 거의 뭐 합쳐서 3조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또 다 개인이 받아 준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경우는 외인이 좀 샀지만 기관이 또 매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계속 불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이번에 이쪽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양봉이 한번 나오고 나서는 다시 한번 상승세로 진입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확실히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증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그어놨던 그 지지 라인 자체를 하락 돌파를 하는 아주 큰 음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코스피의 앞으로의 그 흐름 자체도 좀 하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1선, 61선, 121선을 다 하락 돌파를 해버리고 이제는 좀 아래 공간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이 공간 자체가 좀 채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천천히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계속 예상이 좀 되어 가지고 어느 한 방향을 확신을 하고 지금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봉도 마찬가지 하락이 되었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조심스럽게 투자를 했을 때 이런 큰 하락을 좀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를 보시는 분들은 좀 생각보다 여유롭게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좀 받쳐주면서 코스닥은 그래도 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반등을 좀 시켜주었지만, 한번 이제 코스닥이 크게 내릴 때 보면 꼬리를 달면서 좀 내려갔을 때도 결국에는 이제 며칠 뒤에 좀 크게 내리는 그런 패턴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꼬리 달면서 계속 이제 그 꼬리를 메어가는 그런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만 좀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수량도 아까 보시면 금액을 보시면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진짜 미친 듯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를 제외하고 오늘 또 이렇게 2조 7천억을 매도했고요. 어제 2조 가까이 매도했고, 이걸 합치면 한 8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심상치 않게 지금 한국 증시를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옵션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매도를 했다는 것은 이 9월, 그죠? 9월 초라든지 8월 말 이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 투자가 매도 포지션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이제 코스피가 많이 내렸는데, 사실 실제로 보시면 해외 증시, 다우 나스닥이라든지 뭐 니케이 상해주가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증시만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던 그 환율입니다. 환율에 따른 좀 그런 움직임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종목이 좀 폭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나가는 이유가 환율이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수치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을 하나씩 돌파를 하면서 환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속적인 환율 상승이 나오면서 원화 약세로 우리나라 증시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그런 지금 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종목 강세로 이런 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이 코스피 코스닥을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증시는 다 선물 뭐 상승을 좀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는 좀 별개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채권 수익률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분명히 이제 미국의 그 금리 상승이 나올 텐데 그 금리 상승에 따른 이 환율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네, 여기에 대해선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좀 길었지만 그만큼 증시 움직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특정한 종목 이외에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 자체가 좀 실망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구용 치료제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그 마무리에 임박하고 있다는 그런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제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어떤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 속에 또 이런 코로나가 진압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약세를 띠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원래는 이제 2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좀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움직임 자체가 조금 둔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뭔가 실적이 나오지 않았고요. 8월 16일이 오늘이고 8월 17일인 내일 정도에 실적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8월 15일까지가 의무 공시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실적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3분기에서도 실적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따지고 본다면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약세를 띠면서 그 DRAM 가격에 대한 하락 우려로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진단키트 종목 리뷰하다가 왜 반도체 종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니 진단키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내년이나 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이 치료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좀 떨어진다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지금 실적이 당장은 잘 나오더라도 그 성장성에 맞게 또 주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마냥 이제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액세스바이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0원 내려서 27,000원 마무리를 했고요. 2.7% 하락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증시가 금요일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 종목들도 다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자, 하지만 지금 일봉을 좀 보았을 때는 좀 아슬아슬한 위치에 확실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점을 점점 이제 낮춰가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액세스바이오가 지금 61선을 기점으로 해서 좀 저점을 다지면서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상승이 다시 나와야지 추세를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때 사이클에서 한번 올라갔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아쉬운 모습으로 주가가 눌렸고요. FTA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게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거래량도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확실히 주가가 좀 둔화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봉도 마찬가지로 20주선까지 한번 터치를 하고 좀 반등을 했는데요. 내일부터 해서 좀 이번 주는 좀 좋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월봉도 마찬가지 20월봉선까지도 이전에 한번 하락을 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전처럼 제가 마냥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뭔가 상황이.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 60일선을 받치면서 진행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60일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온다면 액세스바이오는 당분간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대외적인 상황이 코로나19가 퍼지고 있고 하긴 하지만 이전에 백신이 처음에 나올 때도 진단키트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를 띠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그런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액세스바이오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시젠도 마찬가지 2,200원 하락해서 71,300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시젠도 쌍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좀 하는 듯 했는데요. 여기서 완벽하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21선 또 한번 터치하고 떨어졌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라인 자체를 지키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21선 추세를 좀 돌려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젠을 비롯해서 지금 나머지 진단키트 종목들이 모두 좀 하향세를 진입하기 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시젠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위치 자체가 시즌의 아주 저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세를 타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쉽사리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241선과 481선 사이에서 계속 주가를 좀 형성을 시키는 모습인데 일단은 시즌도 뭔가 하반기에는 이 코로나 시장을 넘어서 좀 다른 신시장이죠. 그런 시장을 개척을 하면서 M&A도 얘기가 나왔었고 코스피 거래소 이전 얘기도 나왔었는데 좀 그런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도 보시면 외국인이 11만 8천 주 매도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뭔가 딱히 이 어떤 투자자가 시젠을 계속 매수한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젠도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랩조닉스가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옵션 만기일 때 좀 바짝 올렸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랩조닉스도 마찬가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21선을 계속 받치면서 좀 주가를 반등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21선이 다시 한번 위로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확실히 이 진단키트 종목, 진단키트 이외에 다른 암 진단키트라든지 아니면 펫 시장이죠. 펫 시장 쪽에도 진단키트 진출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갇힌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아무래도 핵심 중에 핵심이 또 진단키트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진단주들이 약세를 띠면서 같이 약세를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이 종목 자체가 지금 단기적인 추세가 계속 유지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21선이라는 이 이평선을 깼을 때는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마지노선에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랫동안 이제 하락을 겪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추세 돌림을 완전히 완성을 했고요. 장기 이평선도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더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분명히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진단키트 종목들이 확실히 뭔가 방향을 잡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이제 매도를 조금씩 하는데요. 전체적인 움직임은 이제 매수를 좀 많이 했었다가 다시 이제 매도를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내뱉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뭐 크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는 이미 많은 양을 매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딱히 뭔가 주 세력이 나갔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랩조닉스도 조금은 아슬아슬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젠텍이 좀 문제입니다. 650원 하락했고요. 수젠텍은 이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 지지 라인 자체를 또 깨버렸고요.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와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고점 자체가 점점 떨어지면서 저점도 이제 점점 떨어지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추세선 유지하면서 지금 이 정도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반등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엄청나게 심한 구간에서도 좀처럼 이제 반등을 하지 못하고 거래량 자체가 계속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더라도 지금은 뭐 딱히 움직이는 투자자가 없는 것 같고요. 수젠텍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디텍메드고요. 바디텍메드도 550원 하락해서 21,450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차트도 121선쯤에서 이렇게 뭐 계속 받치면서 진행을 하지만 이 21선 자체가 계속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 차트만 보더라도 이 뭐 30개 봉 30개 중에 20개 이상이 음봉입니다. 그래서 바이트메도 지금 상당히 주가가 많이 눌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딱히 움직임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지지 라인 정도, 이 정도를 받치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좀 나가는 모습이고요. 바이텍메드도 반등이 필요한 시점. 그 다음에 ST바이오 센서가 좀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쌍바닥 다지면서 반등을 하면서 5일선 타고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이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던 게 좀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또 죽이면서 바로 이제 다 내려버렸고요. 이 출발선까지 또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21선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21선 받치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노려보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도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진단키트 종목이 완전히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SD 바이오센서가 수급 자체가 지금은 이제 기관에서 좀 매도를 하면서 떨어지긴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드디어 이제 하루 정도 1900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뭐 아직까지도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모펀드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 사모펀드 물량은 금방 이제 끝날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화요일부터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바이오니아고요. 700원 상승해서 47,300원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간 외 가격도 49,000원까지 찍으면서 확실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 일봉만 보더라도 꾸준히 이제 계단 형식으로 계단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1선과 갭이 좀 벌어져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때처럼 이렇게 또 큰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내일쯤에 어떻게 움직일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지금 확실히 다른 진단키트 종목들과 같이 진단 종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신약 관련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도 계속 이제 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도 갑자기 들어가기엔 좀 무리가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뭐 외국인 기관이 좀 팔았지만 뭐 지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좀 단기간에는 상당히 많이 오른 격이죠. 네. 만원대에서 이제 5만원까지도 올라간 그런 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간에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이제 그런 슈팅을 보았고 계속해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바이오니아 괜찮고요. 내일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휴마시스도 뭐 계속해서 이제 엑세스바이오처럼 좀 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이제 21선 추세를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좀 자리를 잡았는데요. 여기서 21선 꺾이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고점 두 번을 찍고 떨어져 가지고 이제 241선을 반등하는 그런 추세였는데요. 지금은 그까지는 가지 않고 61선 근처에서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진단키트 종목들이 조금 이제 불안한 모습이다 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하는데요. 자, 내일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진단키트 종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